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총리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일과 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 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근고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 시설인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장 시절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자살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수해방지대책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된 상황을 틈타 모텔비를 과도하게 올려받은 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모텔비를 지적하며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원 장관이 올린 해당 숙박 플랫폼 사진에는 지난 8일 하룻밤 모텔 비용이 25만 원과 30만 원으로 책정된 모텔의 사진 2장이 올려졌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강남역 등 서울 곳곳이 침수돼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상황에서 숙박업주들이 평소 10만 원 안팎이던 모텔비를 3배 이상 올리며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괴뢰도당의 산적 두목 김정은의 여동생인 미친 김여정은 남한 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한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미치광이 김여정은 10일 반미치광이 북한 괴뢰 집단의 두목 김정은이 참석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토론에 나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 근원지는 중국이라는 사실을 북한 괴뢰도당의 두목 김정은 확실히 알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국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반미치광이 김여정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대한민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키게 되었는 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들을 악성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한 지역으로부터 선전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여정은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괴뢰도당의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속내로 관측된다.
마약에 찌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김여정은 북한 게르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분이지만 국무위원으로 한국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북한에 퍼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한국 말고 코로나의 근원지인 중국 시진핑에게 강력한 보복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당원 개정에 나선다. 친이재명 성향 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 중인데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중에 나온 당헌 개정의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방탄 국회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검사를 사칭한 전과 사범의 경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와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당헌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전과 사범 경력자인 이재명 후보가 기소 시 직무를 이어간다면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검찰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헌 개정이 완료될 경우 전당대회 승리가 유력한 검사를 사칭을 포함한 전과 사범의 경력을 가진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되더라도 거대 야당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대표도 되는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참 희한한 나라다.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세력들은 개딸 즉 개의 딸이라고 부른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있다. LH 측은 다음 주 중 퇴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퇴임 이후 자연스럽게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무리를 빚으며 기강회의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따라 유감을 표하고 고강도 문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김 사장의 퇴임으로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대형 공공기관장의 사퇴가 줄 이을지 주목된다. SK그룹의 배터리 셀 제조사인 SK온이 올해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포드,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물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그룹 내 배터리 소재 회사의 현지 진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의 올해 매출은 7조 원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조 340억 원과 비교하면 매출이 2배 넘게 급증하는 셈이다. 2017년 이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배터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며 미국 사업 확장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온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탑재된 포드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은 사전 예약 물량만 20만 대 규모에 달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를 노리는 독일 폭스바겐도 미국에서 전기차 양산에 나서며 SK온과의 협업을 강화하게 됐다. 기존의 SK온은 헝가리 공장에서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해왔는데 북미에서도 파트너십이 확대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전기차 모델 ID.4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중국에 이어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 계획을 수억 개월 앞당겼다. SK온 관계자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조지아 공장이 매우 바쁘게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년여 만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열고 차세대 폴더블폰 Z 플립 4와 Z 폴드 4,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5,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 프로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Z 플립 4와 Z 폴드 4는 기존의 폴더블폰이 가진 단점을 개선해 완성도를 높이고 대중성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Z 플립 4와 Z 폴드 4의 완성도를 100%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 바이어들도 삼성이 네 번째 폴더블폰을 내고 제품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을 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은 삼성전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환율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적 정세의 불안정성 등 모바일을 포함해 산업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5에서 8%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 사장은 역성장은 예상되지만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플래그십 프리미엄 제품은 수요가 유지되고 일정 부문은 더 성장하고 있다면서 역성장에도 마켓쉐어를 더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고 이번 플립 4 폴드 4가 플래그십 신제품으로서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자신했다. 차세대 폴더블 폰의 출고가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결정됐다. 국내 가격 기준으로 Z 폴드 4 256GB는 지난해 출시된 Z 폴드 3 가격인 199만 9,700원에서 동결됐다. 그는 부품 가격, 물류 비용 등이 상승하며 폴더블폰 제품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최대한 가격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는 폴더블폰 대세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판매 물량을 늘리며 손실을 보완하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폴더블폰의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전의 모델에서 만들어진 폴더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쪽을 택했다면서 그 완성도를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3분기 메모리 반도체 DRAM 가격이 2분기보다 최대 18%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존 추정치인 전 분기 대비 최대 13% 하락보다 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파는 제품군도 영향권에 있는 만큼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전날 오후 DRAM 강자인 한국 공급업체들이 유통업체와 고객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 타협 의지를 높이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다른 업체들도 이에 따라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3분기 소비자 DRAM 가격은 최대 18%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달 4일 트렌드포스는 3분기 소비자 DRAM 가격이 전 분기 대비 8에서 13%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에도 하락폭을 기존 추정치 3에서 8%보다 5%피 확대한 결과였는데 한 달여 만에 또 한 번 하락폭을 5%피 올려잡은 것이다. 심지어 4분기에도 3분기보다 소비자 DRAM 가격이 3에서 8%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 또한 지난달 4일 추정치 0에서 5%보다 3%피 하락폭을 확대한 수치다. 트렌드포스는 시장의 공급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소비자 DRAM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DRAM 가격은 4분기에도 3에서 8%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10일 침체장에서 탈출했다. 침체장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하면 침체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360.88포인트, 2.9% 오른 12,854.81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 16일 기록한 최저점 1646.10에 비해 20.7% 상승한 것이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지난 6월 16일 최저점까지 33.7% 급락했다가 20% 이상 반등하게 됐다. 나스닥 지수가 20% 이상 하락을 뜻하는 침체장에 머문 지는 108거래일이다. 나스닥 지수의 이 같은 하락률과 침체장 기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고 가장 긴 것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이 54%에 달했고 218거래일 동안 침체장에 머물러 있었다. 나스닥 지수는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했지만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19.9%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출 대국 일본이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위기에 처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제조업 경쟁력을 앞세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국부를 일궈온 일본의 신화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45조 9,378조 엔, 수입은 53조 8,619조 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7조 9,241조 엔의 적자였다.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다 일본의 주요 수입품인 원유, 천연가스, 식량 등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무역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 수지에다 외국과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 수지, 수송과 여행 등 거래를 나타내는 서비스 수지 등을 더한 경상 수지는 흑자였지만 8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월에서 6월 국제수지 통계를 인용,
일본의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작년 동기 대비 63.1% 급감한 3조 5,057억엔 약 33조 7,570억 원 흑자였다고 전했다. 상반기 경상 흑자 규모로는 2014년 이래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6월 경상수지는 1,324억엔 적자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중간값인 7,086억엔 적자를 크게 밑돌았다. 같은 달 무역 서비스 수지는 1조 3,684억엔 적자였다. 1차 소득 수지는 1조 2,200억엔 흑자를 기록했지만 무역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1990년대까지 수출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던 일본은 거품 경제가 붕괴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이 밀어닥친 2010년대부터는 흑자 기조가 흔들렸지만 꾸준한 1차 소득 수지 흑자 덕에 경상 흑자를 이어왔다. 1차 소득 수지의 근간이 되는 일본의 대외순 자산은 2020년 기준 356조 9,700억엔으로 30년 연속 세계 1위다. 어마어마한 해외 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 등으로 벌어들이는 1차 소득 수지가 연간 20조엔 약 192조 원에 달한다.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인들이 일본 경제는 끄떡없다고 믿었던 배경도 이처럼 막대한 1차 소득 수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파른 엔화 가치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겹치면서 무역 적자 규모가 1차 소득 수지로도 상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경상 수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일본의 경상 수지가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니케이는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열 달러일 경우 일본의 경상 수지가 9조 8천억엔 적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엔대까지 떨어졌다. 아오키 다이주 UBS 증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일본은 앞으로 만성 경상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 동탄, 안산, 인천 등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가 폐업의 주된 이유였다. 여기에 인근 아파트 단지 분여회 등이 수시로 찾아와 일정 금액 이하의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따른 압박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둔 공인중개사들이 짐을 싸고 있다. 특히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과 신도시가 많이 조성된 경기권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공급이 많았던 지방 대도시 등에서 부동산 중개소의 폐업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가수 싸이의 여수 흠뻑쇼 공연에 다녀온 45명이 8일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PCR 검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공연에 다녀온 확진자는 66명으로 늘어났다. 여수 흠뻑쇼에는 2만 8천여 명이 모였으며 이들 중 코로나 확진자들은 공연에 다녀와 양성 판정을 받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제출, 이동 경로가 파악된 경우다. 확진자들이 공연장에서 감염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예방접종 효과의 감소와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빈번해지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증가했으며 대규모 공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공연장을 찾은 2만 8천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배달 주문한 치킨에서 기름에 튀긴 담배꽁초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가맹점은 본사 측에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한 가맹점에서 조리와 위생 관련 문제가 있어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해당 점주는 다른 가맹점에 피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폐업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치킨에 담배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곧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다른 차까지 태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까지 훼손돼 2,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망치로 공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해당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외도를 저질러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와 A씨의 아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3월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 발사 성공이 조작된 가짜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소재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북한이 당시 내놨던 홍보용 영상과 위성정보업체 플래닛이 촬영한 현지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24일 화성 17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 위 발사 차량에 실려 있는 화성 17호의 영상을 공개했다. 플래닛이 같은 지점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대형 발사체가 엔진을 점화해 이륙하면서 생긴 흔적, 즉 번 마크가 생생히 찍혔다. 문제는 플래닛이 촬영한 사진은 북한 당국이 화성 17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날짜인 3월 24일보다 8일이나 앞선 3월 16일에 촬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플래닛이 3월 24일 같은 지점을 촬영한 사진에는 번 마크가 없다. 또 다른 의혹도 있다. 각종 관측 자료를 볼 때 북한은 화성 17호를 오후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호 영상에선 태양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발사가 아침에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화성 17호는 발사된 후 알려진 성능과 사거리만큼의 충분한 가속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당시 화성 17호의 첫 번째 발사에 실패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영상과 섞어 편집을 해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연구소 측의 결론이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대만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9일 중국의 시진핑을 향해 겁먹은 불량배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미국의 NBC, MSNBC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중국의 시진핑이 현재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일과 3일 대만 방문에 대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행동에 대해선 그들이 늘 하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 후 연일 군사훈련에 나서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대만 방문이 미국 의회에서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이 이를 묵인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나의 방문을 문제 삼는 모습에 잘못된 뭔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 의회 의원들의 일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진출 20주년을 맞은 현대차가 현지에서 연이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또 떨어진 데 이어 베스트셀링 전략 차종의 대량 리콜까지 발생했다.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고급화 전략으로 제네시스와 밍투 라페스타 등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지만 흥행에 실패,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10만 대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20만 대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베이징 현대는 2017년 중국이 한국의 사드 설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본격화하며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중심으로 토종 브랜드 육성에 전폭적으로 나서면서 로컬 브랜드와 경쟁이 치열해졌다. 기술력의 수준이 올라오면서 현지 인프라가 유리한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 현대는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인 라페스타 신형과 수소차 넥소 등을 출시하고 고급화 전략을 강화해 제도약을 꿈꾸고 있다. 예전과는 다른 별동대 시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베이징 현대는 현지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청다와 준중형 SUV iX35분의 리콜을 시행한다. 청다는 2015년 8월 18일부터 2018년 7월 2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 25,039대가 대상이며 9월 1일부터 진행된다. 12월부터는 iX35 18만 959대도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2014년 8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28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두 차종의 리콜 규모를 합치면 20만 대가 넘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밝힌 리콜 이유는 주행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는 전자제어 유압 장치의 내부 결함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전자제어 유압 장치 내부 회로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적 합선으로 인해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첨단은 산타페의 중국형 차량으로 지난 2018년 4세대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iX35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출시돼 7년 동안 77만 대 이상 판매됐다. 2018년에 완전 변경 모델을 선보인 이후 월 평균 1만 대를 한동안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전기차 밍투 라페스타 등 신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현지 주요 모델의 리콜까지 진행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현대차 중국법인은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 신흥 시장인 인도에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간 것과 대조적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상반기 베이징 현대의 판매량은 94,158대로 10만 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4,085대와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현지 점유율도 6월 기준 0.8%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올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20만 대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중국 시장 판매량은 약 50만 대로 정점을 찍었던 2016년 판매량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판매량의 감소로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 1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20년 1조 1,52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주 단위 손실을 기록했다. 기아가 미국에서 26만 대 가까운 구형 K5 차량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게시된 문서를 통해 2012년식과 2013년식 옵티마에 대한 리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당 차량에서 충돌로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했을 때 천장 플레이트가 느슨해지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 측은 이와 함께 관련 문제로 2012년식 옵티마 운전자가 다친 사례 한 건이 보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기아 러시아 법인이 전날 에어백 이상 가능성으로 10만여 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다고 러시아 연방기술규제계량청이 밝힌 바 있다. 러시아 내 리콜 대상은 2013년에서 201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된 기아 프라이드 10만 5,405대다. 앞서 기아는 지난 2월 국내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된 카니발과 레이, K3, 소울 전기차와 소울 등 5개 차종 25만 590대를 리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만 1,020대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 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에서는 발전기인 얼터네이터 내의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따른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반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의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